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프로입니다.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악재와 이제 호재가 있는데 악재 먼저 말씀드리고 강력한 호재 사항들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일 밤에 수요일날 CPI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에 가장 크게 작용할 부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내일 밤 9시 반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요거 오늘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흐름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악재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값싸게 물을 대줬더니 추미애 지사, 삼성, SK, 하이닉스의 폐수 줄여라. 이런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번에 추미애 지사가 이제 방송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와서 이제 뭐라고 하셨나요? 경기도의 재정이 박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재정이 박살났다. 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임에 대한 전에 경기도 지사를 하셨던 뭐 김동연 그리고 이제 이재명 요분들을 약간 얘기를 하면서 말은 안 했지만 그 은연중에 깔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재정 파탄을 낸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고 나서 지금 발표하는 부분이 이게 뭐냐면 돈 뜯어내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값싸게 물을 대줬더니 삼성하고 SK하이닉스는 폐수 부분에서 환경 부담금을 아마 내라고 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들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돈도 많이 벌었으니 환경 부담금 내라 너네. 폐수 많이 나오고 우리가 물 엄청나게 이제 싸게 대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악재가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예, 맨 위에 이제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값싸게 물 대줬더니 추미애 폐수 줄여라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 밑에 기사를 조금 읽어보시게 되면 10일 오전 어제 오전에 페이스북에 이제 두 번째 반도체 행정지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 회의에서 내린 3가지 행정 지시사항을 공개했다. 인텔, TSMC 미국 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 방류 방향으로 기술 투자를 하고 있다며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환경 피해를 줄이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오늘 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우리나라도 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거 돈 달라는 소리밖에 안 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게 되면 용수 공급 여건을 점검한 결과 하루에 110만 톤 규모의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보면 보세요. 네. 추 지사는 이에 따라 3가지 지시사항을 지시했다. 첫 번째는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방류 수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안성 고3 저수지 방류와 관련한 환경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조치 이행상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이게 이제 2021년도에는 상생협의안에 따라서 생태 저류지 조성 상황도 공개하도록 했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조성이 끝나기 전에 방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고 주민이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주민 불만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혹시 뭐 이천에 SK 하이닉스 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정말 환경 폐수로 생각하는 그걸 이제 쏟아내고 있는지. 그쪽에 하천에 가게 되면 굉장히 깨끗한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깨끗해요. 저는 거기 가서 뭐 새우도 잡고 새우가 엄청 많거든요. 거기 열대어 갖다 버리시는 분들도 많아갖고 열대어들 많습니다. 열대어나 새우들이 엄청 많고 물에 들어가면 엄청 깨끗해요. 그냥 깨끗한 정수된 물이 거의 나와요. 여기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나올 만큼의 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환경이 폐수가 이렇게 많이 흘러나온다고? 한겨울에다가도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깨끗해요, 물이. 제가 뭐 마실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일단 트집 잡아서 돈을 뜯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생각이 바로 듭니다.
재정 박살났다고 나서 환경에 대한 요 부분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요구하지 않을까 요런 상황들이 조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지켜보시면 알 거예요. 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이제 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일본의 키옥시아의 사실상 최대 주주가 됐다라고 합니다.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뭐 지분을 더 많이 사서 이렇게 최대 주주가 된 게 아니고요. 같은 비슷한 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던 도시바가 지분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된 거죠.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키옥시아의 잠재적 이해상충 위험 요인으로 명시.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애매한 게 지금 이 시점에 도시바가 지분 축소를 했다는 거예요. 키옥시아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반도체 낸드 플래시 요걸로.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얘네가 지분 축소했다는 거죠. 왜? 앞으로 전망치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보게 되면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SK하이닉스 이어서 도시바도 잭팟이 터졌다. 키옥시아에 지분 많이 들어가 있었죠? 14점 몇 프로예요? 14.16%인가? 그렇게 돼요. 순이익이 30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도시바가. 이것 때문에. 근데 얘네가 이걸 팔았어요. 도시바가 15.1%를 갖고 있다가 지금 1% 정도 이상의 그 지분을 매도를 한 겁니다. 얘가 이제 14.17%로 SK하이닉스가 최대 주주가 된 거죠. 왜 팔았을까요? 이렇게 순이익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의 그 경쟁력이나 이제 물량 추가적으로 수주할 부분들이 키옥시아가 그만큼 영향력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고점에 왔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도시바가. SK하이닉스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는 300만원을 돌파하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당장에 1년 안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200만원, 250만원 여기 가면 일단 던지고 봐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 매물대가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걸 뚫고 300까지 가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깨고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 낸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부분이에요. 하이닉스 지금 줍줍하면 돈 번다. 미국에서 극찬이 쏟아진 이유가 있다. 미국에 지금 ADR로 상장이 되어 있죠. 하이닉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 회사 중에서는 뭐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로 지금 보여지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마이크론도 아니고 샌디스크도 아니다. 미국 매체가 극찬한 AI 메모리주. SK하이닉스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이제 리포트가 몇 개 나왔는데 이 부분을 조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매체 이제 여기서 마이크론, 샌디스크를 제치고 SK하이닉스를 최고 인공지능 메모리주로 꼽았다. 그 부분과 이제 시장 지배력과 낮은 밸류에이션을 갖춘 SK하이닉스의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더 강력한 기회가 눈앞에 숨어 있다며 SK하이닉스를 지목했다. 그 부분이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설명이 조금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는 HBM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꼽았다. 무틀리플의 시장조사 업체 IDC 자료를 이용해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HBM 시장에서 56%의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경쟁사들을 크게 앞서는 수준이다. 지금 이게 초창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는 부분에 있잖아요, 또. 이게 시장이 커지면서 HBF, 여기에 메모리도 좀 커지고 있고, SK니까 지금 선두주자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AI 가속기가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다.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전력 효율이 높아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이거 원래 다 아는 내용 가지고 얘네가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의 가격을 봤을 때
SK 하이닉스의 투자 매력이 거론됐다. SK 하이닉스의 주가 수익별 PER이 5.5배, 샌디스크는 5.9배, 마이크론은 12배 수준. 비교 대상인 미국 메모리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현재도 이 구간이지만 SK하이닉스 장기 공급 계약 확대에도 주목했다.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한다면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장기간 이어지는 실적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부분인데 이 양반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SK하이닉스의 직원들이 지금 성과급을 다 뜯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국내 상황에 대해서. 그 부분과 이제 또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주 환원을 해주게 되면 그만큼 풀어주게 되면 SK하이닉스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주주한테 돌려주는 게 많아져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게 많아져요. 그러면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이게 SK하이닉스가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쭉 올라갈 때는 성과급 얘기가 나왔습니까? 돈 번 거에 대해서 우리도 나눠달라, 얼마 주겠다, 얼마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올라가니까 나온 겁니다. 이때부터 미친듯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그러면서 주주 환원 얘기가 나온 거죠. 많이 벌었으니까 주주들한테도 나눠줘. 처음에는 직원들한테 다 나눠줘.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그러면 주주는 우리는 주인인데 우리도 나눠줘. 특별 배당해줘. 배당금 많이 줘. 그리고 자사주도 소각해. 이런 요구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 돈이 되니까 자꾸 돈 뜯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외국 기업들하고는 틀려요. 외국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주식시장이. 돈을 벌면 이걸로 인해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고 세금 많이 내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외국 기업들이에요. 외국이에요. 외국에서 기업하면 이런 환경들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와서 공장 만들어주세요. 일자리 제공해주세요. 우리 세금 혜택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많이 써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 이렇게 하는 게 외국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뭐냐면 달라요. 한국에서 이제 기업을 하게 되면 너네 돈 많이 벌었잖아. 세금 깎아줄 게가 아니라 더 내. 많이 벌었잖아. 국내에다 많이 판매한 것도 아니에요. 해외에다 팔았는데 세금 더 내. 야, 그리고 너네만 돈 버냐? 직원들 고생했잖아. 직원들한테도 월급 더 줘. 성과급 줘. 실적 안 나오면요. 깎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잘 되면 막 돈 뜯어내기 바빠요. 그러니까 막 올라갈 때는 그런 말 없다가 여기 이제 고점 이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돈 내나가 시작됐죠. 돈 내나. 돈 내나. 너도 나도 돈 내나. 그러면 기업 가치가 확연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외국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 잘 모르죠.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나중에 나오죠. 성과급 나중에 나가고 재무제표에 찍혀야지만 나중에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이런 리스크가 있구나. 아직은 그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지금 리스크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 기업들의 리스크로 자리 잡힐 수 있어요. 잠재적 리스크. 옛날에 한국 기업들의 잠재적 리스크는 뭐였어요? 북한하고 아직 휴전 중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리스크밖에 없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생겼죠? 뭐예요? 한국 기업에서 돈 많이 벌면 세금 더 내야 돼. 다 뜯어가. 직원들도 뜯어가고 나라에서 뜯어가.
발목 잡힌다. 그거 생각하고 너네 투자해라. 주가에 반영될 거니까. 이게 자리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외국 기업들이 왔을 때 매력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상황들이 나중에 발생할 거예요. 지금은 아닐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상황이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보세요. 여기 원래 구간에서는 요만큼 올라가고 말았어야 돼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기서 멈췄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멈췄어야 돼, 이 주가가. 200만 원이죠, 여기 딱. 200이거든요? 200만 원까지 왔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무너지고 쭉 빠졌어야 정상인 건데, 아니면 이렇게까지 빠지는 건 아니고, 와서 이렇게 횡보하고 힘을 많이 모은 다음에 다시 2차 랠리가 갔어야 정상입니다.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오던가. 많이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왔겠죠.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 구간에서 머무르다가 이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갔죠. 억지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5월달이죠. 5월 24일날 무슨 일 있었죠, 이때? 단일 종목 ETF가 만들어졌죠. 곱하기 2배짜리. 인버스도. 자금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죠. 상승세가 있었으니까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때. 쭉 치고 올라가요. 이때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왜 만들었어요? 지수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왜? 지방선거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들. 주가 많이 올린다라고 막 어깨 이렇게 막 뽕 올라갔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쭉 올렸잖아요, 이렇게.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쭉 치고 한 2주 더 가다가 6월 3일날 이제 지방선거 하고 나서 보세요. 볼게요. 날짜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네요. 딱 여기에요, 여기.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요 구간이에요. 6월 지방선거 끝나고 여기 구간이었어요. 이만큼까지 끌어올려 놓은 거죠. 그래서 뭐 8,000포인트 만들어 놓고 막 요걸로 난리 친 거죠. 그러고 나서 잠깐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끌어올라. ETF 힘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더니 결국 이렇게 빠그러지죠.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6월 23일날 여기 고점 찍고 왜 계속 빠졌을까요? 한꺼번에 7월 달에 연기금에 리밸런싱이 들어갑니다.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반도체 끌어올릴 만큼 억지로 끌어올려놨죠. 수익성 이미 볼 만큼 봤죠. 그러면 여기서 계속적으로 비중 줄이고 다른 걸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다 뺐어요. 그러고 나서 8월달, 9월달 계속 올라갈 때 반도체가 이걸 시장을 그만큼 이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때 뭐 이제 그 자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연기금 자금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리밸런싱 끝났어요, 여러분들. 반도체가 주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겠지만 주도는 하겠지만 주도주지만 아직 무슨 얘기냐? 그만큼의 이끌고 올라갈 만한 그 자금력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가격이 여기 구간 200만원 구간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오버래핑이 나온 거기 때문에 200부터 300까지는 200으로 전고점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상해가 나온다. 그러면 200부터 쭉 치고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가 이게 그 오버래핑 나오는 순간이 다시 나오는 거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00까지 온다. 여기가 전고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억지로 만들어낸 구간이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왜 여기서 이렇게 힘을 못 써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200이 굉장히 강한 매도 압박이 나올 겁니다. 200 구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200 정도 왔을 때는 한번 털고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매수 잡아갖고 평단가 낮춰갖고 물량 늘려서 갖고 가는 방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이제 조금 마음이 편안하게 가실 텐데 200 왔는데 왜 자꾸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지켜만 보면 200까지 왔다가 또 떨어지면 여기서 만약에 140, 140, 150 밑으로 떨구잖아요. 올라갔다가 여러분들 또 멘탈 나가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물량이 갖고 있는 거 절반 덜고 다시 내려와서 또 잡아요. 다시 또 올라가요. 여기서 한 번 더 털어요. 다시 잡아요. 요 구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떨어진 게 지금 2달이 걸렸잖아요. 최소 여기는 2배 더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최소는 이 구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의 힘을 모아야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구간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 물량을 다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세력들이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구간에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세력이 없을 때까지, 많이 없을 때까지. 그래야 가볍게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흐름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보면 이 차트의 봉우리를 조금 보게 되면 올라갈 때도 음봉이 많습니다. 올라갈 때도 음봉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가 대비해서 쭉 밀리는 구간들이 조금 많다라는 거죠. 가격은 올려서 끝났는데 음봉으로 끝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 올라갈 때마다 매도하는 세력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매수세가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고 이걸 인위적으로 눌러놓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아직 못 올라가게. 여기서 구간 더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한두 달 더 그냥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 한두 달 정도는. 그렇게 힘을 많이 모아야 쉽게 갑니다. 중간에 시도하다가는 쭉 빠지고 이게 힘이 계속 빠질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르막길 여러분들이 올라가려고 하면 힘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오르막길 오기 전에 여기서 평지부터 아니면 하락 구간부터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힘을 많이 쓰면 여기서 쓸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침착하게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충분히 지금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 맞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리스크 감안하더라도 대신에 여기 구간을 뚫을 만한 힘은 비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관점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CPI가 이제 시장을 한번 흔들 수 있는 요건이 한번 나왔습니다. 7월 달에 물가를 발표할 건데 이게 수요일 날 밤 9시 반에 발표합니다. 요게 결과치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9월 달에 금리 발표하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이. 이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7월달 발표할 게 7월달 수치가 지금 8월달에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9월에 금리를 어떻게 잡을지 미국이 이 부분이 결정이 될 거예요. 미국 금리 발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움직임이 나타날 겁니다. 방향성을 잡을 거기 때문에 그걸 조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상황이랑 우리나라 조금 상황이랑 한번 지금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그리고 코스피가 이겁니다. 코스피가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지금 거의 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얘는 반등이 더 많이 나와서 여기까지 올려놨죠. 얘도 그러면 똑같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올려놔서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만큼도 지금 못 나왔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비슷하게 올라가더니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집니다. 이렇게. 과대낙폭이 일어난 부분이에요. 똑같이 나중에 상승세로 이렇게 돌아선다라고 하면 보면 그전에는 이 한국 증시가 이게 더 높았어요. 반도체 비중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반도체 비중이 올라가면서 뚝 치고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갔어요. 빠지는 건 더 많이 빠졌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거를 돌파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얘는 바닥에서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 힘을 좀 다 많이 모으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더 바닥까지 더 내려온 부분이다. 회복될 때는 더 빠르게 방향 전환이 될 것이다. 얘가 더 가면 얘는 더 나중에 출발하겠지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일단 CPI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7월 달에 발표한 부분이 이게 6월 달 수치였거든요. 이게 이전 수치가 4.2였는데 예측치가 3.8이었어요. 3.8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3.5%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낮게 나왔죠. 이게 CPI가 낮게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물가가 낮게 나온 겁니다. 소비자 물가가. 물가가 낮겠다라는 건 뭐예요? 물가가 낮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겠다. 상황이 좋으니. 근데 상황이 물가가 많이 높아지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많이 풀어놨던 돈을 걷어들여야 돼. 조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금리 인상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되면 투자 자금들이 많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겁나게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된 말로. 근데 지금 예측치가 어떻게 돼요? 3.4가 예측치예요. 3.4가 예측치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면 3.4보다 낮게 나와야 좋은 겁니다. 그래야 시장은 환호하면서 올라가겠죠. 근데 3.4보다 높게 나온다. 요러면 전에 3.5니까 3.5보다 나오거나 3.5보다 더 높게 나온다. 3.6, 3.7 이렇게까지 높게 나온다. 그러면 다시 금리 인상 압박이 나올 수 있어요. 금리 인상 해야 된다. 그러면 시장이 쭉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4보다 낮게 나와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수요일날 9시 반에 발표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발표하면 동시에 다음날 목요일날 우리나라 이제 옵션 만기도 있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 때문에 시장 요동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시장 흐름하고 상관없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메이저 세력들이 본인들 포지션 구축해놓은 방향대로 인위적으로 눌러버릴 거예요. 누르거나 끌어올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얘네가 만약에 포지션이 옵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풋 떨어진다의 베팅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지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지수를 내리기 위해서 현물 갖고 있는 걸 팔아 제낍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걸 팔아버려요. 현물을 쭉 팔아버리면 지수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 지수 내려감에 따라서 풋 베팅한 그 옵션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레버러지 상품이기 때문에 풋에 베팅하는 옵션들이나 이런 선물 같은 경우에 이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현물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조를 팔았다. 1조를 팔아갖고 손실이 떨어지니까 많이 팔았으니까 손실이 여기서 만약에 1000억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요. 그럼 풋 베팅을 내가 2000억 정도를 했다. 여기서 1000억 손해보는 거 풋에 2000억 베팅했으면 이걸로 막 3배, 4배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레버리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많이 떨구는 만큼 수익성이 커질 수 있어요. 만약에 풋 베팅을 했으면 메이저가. 그러면 얘는 3, 4배면 얼마예요? 6천억에서 4배, 8천억 수익이 나오죠. 이거 버리고 이거 수익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기 날짜는 시장의 흐름이 이 메이저 세력의 포지션 구축한 거에 따라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심도 있게 조금 다룰 거니까 그거는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건 일회성이에요. 목요일날 만기 그렇게 되면 금요일날은 다시 자기 흐름대로 갑니다. 네. 바로 회복할 거니까. 만약에 뚝 떨어졌다고 해도 바로 회복합니다. 이 포지션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거니까. 이해되죠?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혹시나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놀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SK 하이닉스가 조금 그래도 너무 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조금 버티는 구간들이 좀 길어지지 않고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소는 한두 달 정도는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주주님들 파이팅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공유해서 제 영상이 많이 퍼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프로입니다. 감사합니다.